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수식어들이 피수식어의 뒤에 붙는다. 우리말은 그 피수식어의 앞에 수식어들이 계속 더 선행한다. 이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그래서 영어의 근간을 이루는 동상사들 객어나 보어에 전치한다. 제구사도 그 객어에 전치한다. 제절사도 동속절에 전치한다. 이 개념이 딱 틀어박혀 있어야 내가 영어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영어 구조의 핵심을 인지하고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반갑습니다.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영어 비원어민으로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마주대해야 하는 운명적인 차이, 영어와 한국어의 운명적인 차이,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함께 고찰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오른손잡이가 있고 완전 그 반대편에 왼손잡이가 있죠. 이 사람들이 마주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활, 오른쪽 기타, 모든 게 오른손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 반해서 왼손잡이 세상에서는 활도 장비도 왼손잡이용을 사야 되고, 실제 쏘기도 왼손 중심으로 쏴야 되고, 그건 골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거죠. 운전을 하더라도 영국, 일본, 호주 이런 쪽에서는 핸들을 오른쪽에다 놓고 달리는 차선은 왼쪽 차선에 놓죠. 그래야 왼쪽으로 달리니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야 추월 차선을 볼 수가 있고, 그래야 안전하죠. 반면에 미국, 일반 유럽 대륙, 한국 같은 경우는 핸들은 왼쪽에 있고 주행 차선은 오른쪽으로 달리고, 그래야 추월을 할 때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긴 얘기를 드렸냐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일도양단된 반대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게 언어에도 그렇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근본적인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단어의 배치 순서입니다. 말은 글도 일직선 상에 놓고서 배열을 해야 되고 1차원인 거죠. 선 1차원. 글을 2중 3중으로 쓸 수도 없고 위아래까지 다 겹쳐서 쓸 수 없습니다. 오직 글로 표현되는 언어는 한 줄 위에 쪼르륵 나열을 하는데, 이때 언어는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와 수식을 하는 수식어가 있죠. 그랬을 때 그게 말이든 글이든 간에 철저하게 1차원 일직선상에서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가 있다고 했을 때, 한국어는 수식할 말들이 앞에 오죠. 그 수식할 말을, 그 단어를 또 수식하고자 하면 그 수식어가 더 앞에 가고 더 앞에 가고, 늘 그렇게 뭔가를 피수식어를 수식하자면 그 앞에 와서 수식을 하고, 그 수식어가 다시 피수식어가 되고, 수식을 받자면 수식어는 또 그 앞에 오고. 근데 영어는 반대로 뭔가 형용을 받을, 수식을 받을 피수식어가 있다면 그 뒤에 수식어가 오고, 이 수식어가 피수식어가 돼서 또 수식을 받자면 그 뒤에 수식어가 오고, 피수식어가 되면 그 뒤에 수식어가 다시 또 오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수식을 받을 피수식어를 중심에 놓고 한국어는 수식어가 앞에 온다, 영어는 수식어가 뒤에 온다, 계속 뒤에 온다. 중복 수식을 해야 되면 영어는 중복되는 수식어들이 더 뒤에 오지만, 한국어는 수식 받는 피수식어에 수식어들이 중복돼서 오면 수식어가 더 수식이 필요하면 그 앞에, 더 수식이 필요하면 그 앞에 온다. 이 절대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비로소
적나라한 영어의 본 모습을 파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실증은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은 제가 빨록파 밑줄 영어로 공들여 편집하고 있는 데일 카네기의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에서 가져왔습니다. 영어 문장의 중심은 동상사가 됩니다. 몸으로 비유하자면 척추 아니면 몸통인 거고요. 머릿속으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이 몸통의 팔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어,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목적어나 보어, 그거죠. 이 몸통의 동상사 중에서 몸통에 동사가 오면 팔 주어, 몸통 동사, 다리 객어. 이 몸통이 비계열의 상사가 와서 이 머리가 상태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팔 주어, 몸통 상사, 다리가 보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은 동상사다. 그래서 동사가 오면 주인공의 동작, 상사가 오면 주인공의 상태, 비계열이 오면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 된다는 것도 수시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예문에서 보시면 빨록파 밑줄 영어에서 빨간색은 주절의 동사인 거죠. B가 왔으니까, 상사 B가 왔으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 문장 내의 주인공은 one, 그 하나는 is the way, 방법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이 one이라는 피수식어가 수식을 받고자 하면 수식할 수식어들이 뒤에 온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제구사 플러스 명사, 구를 만드는 말, 보통 전치사라 얘기하는 제구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가 돼서 이 앞에 피수식어를 수식을 하죠. 그러면 가장 좋은 일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을 수식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피수식어에 이 피수식어를 수식할 수식어 성분이 뒤에 오는데, 여기서는 절 단위로 해서 왔죠. 이 절이란 얘기는 완전 주절이란 얘기가 아니고 종속적으로 쓰이는 절, 그 속에 종속절 내의 동사, 종동상사들은 초록색으로 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일 중에 하나는, 이렇게 띵을 수식해주는 절이 또 뒤에 와서 붙죠. 그런데 이 동사 know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구가 있죠. about, 제구사 플러스 벤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에 관하여, 이런 거죠. 여기서 제구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 개념이 된 거죠. 특정하게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 제명구, 제구사 플러스 명사구는 부사 기능을 하고요.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제구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기능을 하고요. 이렇게 제명구는 형용사나 부사 둘 중에 하나로 기능한다는 걸 또 부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벤 프랭클린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피수식어를 수식하고자 하는 수식어는 뒤에 오는데, 이 블록 단위는 동상사를 놓고서 주어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어 내에서, 상사 뒤의 보어 내에서, 아니면 동사 뒤의 목적어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은 is the way, 어떤 방식이다, 이런 거죠. He accepted, 그가 수용한, 받아들인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동사이다 보니 객어가 오는 거죠. That smarting rebuke, 아주 스마팅 하면 살을 에이는 그런 힐난, 비난, rebuke, 비난을, 그 아주 날카로운 비난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그가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담으로 보통은 우리가 이 스마트를 그냥 총명한, 똘똘한 이런 의미로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예리한, 날카로운 이런 성격의 의미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비난을 그가 받아들인 방식, 그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장의 성분이 크게 주어, 그 뒤에 오는 동상사로 구성된 수어, 동사 뒤에 객어, 상사 뒤에 보어. 그래서 이 동상사의 수어의 앞부분 덩어리 속에서의 우선순위들, 배열순위들, 그 다음에 동상사 뒤에 객어나 보어 속에서의 순서들이 피수식어 뒤에 수식어들이 달라붙는다. 물론 여기서의 수식어들이란 개념은 단단어 형용사는 물론 당연히 수식하는 명사의 앞에 오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구사 플러스 명사 스타일의 구, 아니면 부정사나 분사,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는 변신 동상사들, 아니면 형용사 절단위, 이렇게 구나 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식어가 되면 뒤로 가서 앞에 피수식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로 드린 말씀이고요. 이렇게 명사 기능의 주어, 객어, 보어 내에서의 어순에 대해서도 이렇지만 통상적인 부사, 어구 사이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하는 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요, 이 프리포지션을 그냥 일본 만학자들이 프리는 앞, 전, 포지션은 위치할 치, 둘치, 이래서 프리포지션 그러면 전치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이 전치사들은 구를 만드는 기능을 하기에 제구사, 이런 식으로 제가 특별하게 문법 용어를 새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문을 한번 보시죠. On a mild day in March in 1989, my friend visited my office. 내 친구라는 주인공이 내 사무실을 visit, 방문했다. 실제로는 주어, 동사, 객어, 이게 단순한 문장인데 이 앞에 시간적인 부사어구가 하얀색으로 쭈르륵 나타내져 있죠. 빨록파 밑줄 영어에서는 제구사 플러스 명사는 밑줄로 다 그어서 편집되고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 a mild day 그러면 제구사 on 플러스 day, 명사가 결합된 제명구인 거죠. 그런데 이 day라는 명사의 단일 형용사 mild는 앞에 오고요. 역시 형용사 성격의 관형어, 관사 a도 어느 화창한 mild day, 날에 이랬을 때에 on 제구사 플러스 day 명사가 여기선 부사어가 되는 거죠. 어느 화창한 날에 부사어구가, 제명구가 하나가 있고 이 day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적 제명구 in March, 3월의 어느 화창한 날에, 이렇게 day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적 제명구 in March는 뒤에 오죠. 수식을 하는 어구가 뒤에 오는 거죠. 이 March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적 제명구가 또 있죠. in 1989, 1989년의 3월, 이렇게 in 제구사 플러스 1989년이라는 명사가 결합된 이 형용사적 제명구도 다시 수식할 피수식어 마르치의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인 부사 어구 속에서도 수식하고자 하는 형용사 어구들은 뒤에 이렇게 가는 거 부사어 속에서 보시고요. 이건 시간적인 부사어구들의 배열 순서를 설명드린 거고요. 공간적인 부사어구들도 보시죠. My office라는 내 사무실, 이 객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제명구가 있죠. In the Ullman building. 이 building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단일 형용사, 단단히 형용사는 앞에 오죠. 울만이라는 빌딩, 그 더 고유명사니까 더 울만 빌딩, 그래서 그 울만 빌딩 안에 있는 마이 오피스, 이렇게 제구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 기능을 하면서 오피스의 뒤에 왔죠. 근데 이 빌딩은 또 어디에 있느냐면 on the campus, 캠퍼스에 있는 울만 빌딩, 이렇게 빌딩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제명구 역시 다시 뒤에 가서 달라붙죠. 그러면
이 캠퍼스는 뭐냐? of the university. 대학의 캠퍼스. 이렇게 다시 뒤에가 붙고요. 이 대학은 뭐냐면 of Alabama. 알라바마라는 대학 아니면 알라바마 시의 대학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알라바마는 또 어디 있냐면 at Birmingham. 영국인가 보죠. 버밍엄이라는 주 성격 정도 되겠죠. 거기의 알라바마 시의 대학의 캠퍼스 안의 울만 빌딩에 있는 내 사무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밑에 내 사무실을 더 꾸며주는, 내 사무실은 조그맣죠. 울만 빌딩은 더 크죠. 캠퍼스는 더더욱 크죠. 유니버시티는 더더욱 크죠. 그 알라바마 시는 더더 크죠. 버밍엄주는 더더 크죠. 이렇게 이 규모의 경우 그 위에 있는 중간 시간도 보시죠. 날짜보다는 달이 더 크고 달보다는 년이 더 크죠. 그래서 이때도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말에서는 형용할 말이 앞으로 가죠. 1989년의 3월을 수식하고자 하면 그를 수식할 1989년은 앞으로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뒤에 왔잖아요. 영어는 3월의 어느 날. 그래 우리말에서는 3월의가 먼저 앞에 왔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보시면 어느 말 day in March 3월이 뒤에 갔죠.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 원리. 자, 공간적으로도 제가 하고 있는 말의 순서와 이 영어의 순서를 보세요. 버밍엄의 알라바마시의 대학의 캠퍼스의 울만 빌딩 안에 있는 내 사무실. 영어가 쓰여지고 있는 어순과 우리말이 제가 하고 있는 말의 어순을 비교를 해보시면 영어와 한국어는 마치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처럼 왼쪽 핸들 차량과 오른쪽 핸들 차량처럼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언어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친 김에 보너스로 하나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보시면 영어는 아예 전치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비원어민으로서 아예 엉성한 한국어 위에 영어라는 집을 높이 지으려고 해봐야 무너지니까 한국어 토대는 헐어버리고 영어라는 토대를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쌓아 올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보시면 영어는 전치의 언어다. 실제로 전치를 해서도 전치의 언어이고 우리말 대비해서도 영어는 그 성분이 전치를 하기에 전치의 언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문장에서 동사 플러스 객어의 구조를 갖죠. 동사는 객어의 전치를 하죠. 예를 들어서 보면 write a letter, 편지를 쓰다. 그러면 이 동사가 객어, 소위 목적어에 전치하죠. 우리말은 편지를 쓰다 그러는데 그 편지가 뒤에 와 있고 쓰다가 영어는 앞에 와 있잖아요. be happy, 행복해라 했을 때에 행복이 우리는 앞에 오고 해라가 뒤에 오는데 그 하다, 해라 부분이 앞에 오고 happy가 뒤에 오잖아요. 이렇게 영어의 동사 상사가 객어, 보어 앞에 전치를 하죠. 또 늘 제구사 플러스 명사 보통 그러잖아요.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식 말로 제 표현으로 동사도 객어를 갖지만 대상, 주체 말고 객체, 대상을 갖지만 제구사도 그 제구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상황의 대상물 객어가 뒤에 명사라는 재료가 객어로 오죠. 예문으로 보시면 for 엘리제, 엘리제를 위하여. 그러면 위하여라는 의미의 for가 영어는 전치하죠. 우리말에 앞에 온 엘리제가 영어에서는 제구사의 뒤에 오는 거죠. 이렇게 전치사도 그 객어 앞에 전치를 하죠. 종속절 내에 그 절을 만드는 접속사, 재래식 용어 접속사, 제 표현으로 제절사, 절을 만드는 종속 제절사도 종속절보다 앞에 전치를 하죠. Sinc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이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수식어들이 피수식어의 뒤에 붙는다. 우리말은 그 피수식어의 앞에 수식어들이 계속
더 선행한다. 이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그래서 영어의 근간을 이루는 동상사들 객어나 보어에 전치한다. 제구사도 그 객어에 전치한다. 제절사도 동속절에 전치한다. 이 개념이 딱 틀어박혀 있어야 내가 영어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영어 구조의 핵심을 인지하고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너무 저의 노력에 비해선 너무나 구독자 수가 적다는 생각을 하고요. 좋아요도 너무 없고 한데, 이번 기회에 특별히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늘 보실 때마다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 추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